잘 지내셨죠? 지금 이제 우리가 벌써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원격 강의를 한 지가 벌써 이제 4주차에 접어듭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잘 협조를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잘 받아보고 있고요. 또 우리 과제를 내준 학생들 내용을 보면 진짜 여러분들 빨리 만나고 싶을 정도로 아주 참 능력 있고 또 뭔가 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엿볼 수 있는 학생들을 제가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원래대로 하자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대한 팀 플레이를 원래 매년 해왔습니다만 올해는 이제 특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래서 제가 메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고민을 많이 했고 또 몇몇 학생들은 또 저한테 의견을 주셨어요. 일단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근본 학기 중에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생각을 했고요. 자, 현실적으로 팀 플레이는 좀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했냐, 개인별로 여러분들이 각자의 비즈니스 모델을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이후로 계속 이제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말씀을 드릴 거고, 수업을 정상적으로 듣는 학생들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작성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제가 수업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학기에는 비즈니스 모델 팀 플레이를 하지 못한다. 대신 개인별 팀 플레이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개인별 비즈니스 모델로 캔버스를 만드는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팀 플레이는 없다. 그 대신 개인별 비즈니스 모델로 진행한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오늘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과연 무엇인가?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 제품, 서비스를 고객들이 알게 함으로써, 구매하게 함으로써, 사용하게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일련의 그 과정을 기획한 계획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벤처붐 전후로 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이 되고 또 관련된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은 고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화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수정 보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 이제 대학생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 수가 있고요. 또 혹은 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전시회,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전시회 못 다니지만 전시회 같은 데를 다양하게 섭렵함으로써 관찰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뭐 우리가 인터넷이나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경쟁사, 그죠? 경쟁사를 벤치마킹함으로써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혹시 여러분들의 그 세탁은 어떻게 세탁을 하고 있나요? 물론 이제 집에서 다니는 학생도 있을 거고, 혹은 기숙사, 혹은 이렇게 원룸이나 또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고 세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시절에는 아마 동네마다 세탁소가 존재했었을 겁니다. 뭐 지금도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존에 이제 세탁소라는 업이 분명히 존재를 했죠. 자, 이 세탁소가 변화하기 시작하죠. 세탁 편의점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세탁 편의점.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물론 이제 세탁 편의점도 많이 생겼고, 뭐 마트나 이런 매장에도 세탁 편의점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 세탁 편의점이 진행을 하다가 또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죠. 뭐죠? 바로 세탁 코인방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탁 코인방이 일정 부분의 세탁 편의점 시장을 또 잠식하고 있는 건 또 사실이고, 자, 이게 끝일까요? 아마 또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 세탁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변화하고 진화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은 변화합니다. 왜 변화할까요? 바로 고객과 우리 대내외적인 환경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제 코로나19라는 상상하지 못했던 큰 변화가 우리 인류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종료가 된 이후에 과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은 어떤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될까요? 만약 세탁과 관련된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새로운 형태의 뭐 세탁 편의점 혹은 세탁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고 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로 한번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그 발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제가 보내드린 이제 교재를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그 교재와 관련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그 수업 과제로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거, 좋아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걸 읽어보면서 이 창업가로서의 여러분들이 인큐베이팅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만든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선정할 때 먼저 한번 본인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잘하거나 좋아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서 이제 바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선정하는 하나의 첫 단계에 진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선정할 때는 몇 가지의 그 기준을 가지고 선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능력 중심입니다. 자, 이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보유 기술, 그리고 노하우 및 실현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비즈니스 모델을 선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일종의 이제 경력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이나 혹은 사회에 진출했을 때 관련된 어떤 업무 영역이라든가 또 전문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창업가를 염두에 둔다면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이 창업가로서의 인큐베이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기업에서 퇴직하신 분들을 창업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전직 지원 컨설팅이라고 그러죠. 아웃플레이스먼트 컨설팅이라고 그러는데, 일종의 이제 뭐 시중에 나오는 뭐 부동산 컨설팅이나 이런 자영업 컨설팅이라는 건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분들이 퇴직을 하게 되죠. 뭐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도 있고, 또 회사의 그 어떤 구조조정, 그죠? 그 구조조정을 통해서 퇴직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더 이 코로나19 때문에 더 많은 기업들이 이제 구조조정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많은 그 퇴직자들이 이 사회에 쏟아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능력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면, 최근에 만난 제가 두 분은 그 농업 관련 회사를 다니시던 분들이에요. 농업. 그래서 뭐 종자라든가 그래서 농업 기술이라든가 그런 회사에 근무를 하셨던 분입니다. 자, 그분들은 바로 본인이 해왔던 일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능력 중심이에요. 전문성 중심이에요. 그죠?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과 노하우,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도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분들은 그동안에 그분이 갖고 있었던 네트워크, 그죠? 그래서 종자와 관련된 거래처 혹은 종자를 수입하는 뭐 그런 유통, 그죠? 무역, 뭐 기타 등등 관련된 것들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능력 중심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 우리 학생분들은 지금 현재 전공을 학습을 하고 있고, 또 일부 학생들은 현재 사회에 진출해서 지금 뭐 창업을 하는 학생도 있고, 또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뭐 나름대로의 그 경력을 쌓고 있지만, 사실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나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자 한다면 능력을 좀 쌓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직장을 선택할 때도 내 커리어와 내 창업 커리어를 완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선택해서 본인의 능력을 쌓게 한다면, 그게 이제 그 능력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적성 중심입니다. 적성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본인이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취미, 기호, 그죠? 뭐 흥미 여부, 적응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이제 요리 잘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죠? 요리.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조리과학고를 나오고, 또 우리 경희대학교 또 조리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또 지금도 계속 메뉴 개발, 레시피 개발 하면서 나름대로 틈틈이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적성 중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또 어떤 학생들은 패션 디자인, 그죠? 패션 디자인.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뭐 옷과 관련된 디자인도 해보고, 또 그 학기 중에 유형의 패션 관련 그런 워크숍 같은 데도 참석을 하고, 나중에는 나만의 브랜드를 한번 만들겠다라는 멋진 포부를 갖고 있는 우리 의상학과 관련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면 적성 중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관심 있었던 거에 좀 더 전문성을 보완하고, 그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좀 내가 이런 취미나 기호를 갖고 있지만 기존의 어떤 그 회사, 그죠? 그런데 좀 소속이 돼서 좀 더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가를 완성하면서 또 내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적성 중심.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실 성격 중심입니다, 여러분. 성격.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외향형이냐, 사교형이냐, 혹은 내향형이냐. 나는 이제 밖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안에서 사색하면서 혼자서 일하는 걸 좋아해. 그럼 1인 기업가로서 할 수 있는 프리랜서 창업도 가능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연구형이다. 탐구 아이디어형이다. 뭐 인내형이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성격도 굉장히 창업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첫 직장을 쌍용그룹에 여러분 쌍용그룹이라고 아십니까? 뭐 쌍용 자동차, 뭐 S51, 지금 이제 회사가 그룹이 해체가 됐죠. 뭐 쌍용투자증권, 쌍용화재, 어쨌든 그런 이제 그룹 공채로 90년도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쌍용그룹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제 쌍용그룹에서 이제 제가 회사를 배치를 이제 쌍용화재라는 그 손보사에 배치를 받았어요. 이제 어떻게 그 직무를 맡다 보니까 교육 파트를 맡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육. 그래서 교육 기획, 그러니까 영업 교육 기획이죠. 뭐 설계사, 대리점, 영업 소장, 뭐 등등 영업 조직과 관련된 교육을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진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강의를. 그래서 영업소에서 혹은 뭐 설계사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이제 쭉 했던 거죠. 뭐 근데 그게 어떤 스트레스는 아니었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좀 적성에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꾸준히 어쨌든 강의 활동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퇴직 이후에, 그래서 퇴직 이후에 쌍용화재를 퇴직 이후에 우연치 않게 그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때는 이제 삼성생명에서 퇴직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창업 교육을 하게 된 거예요. 2003년도에. 근데 이제 이게 반응이 나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왜냐면 저는 이제 그 쌍용화재라는 회사를 다니면서 강의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또 실전에 이제 창업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퇴직자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게 됐고, 뭐 지금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이제 뭐냐면 하나의 적성 중심이다. 그렇죠? 적성 중심.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성격적으로
나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일까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고객 중심이에요. 그죠? 고객 중심. 자, 고객을 먼저 세그멘트, 고객을 선정을 하고, 고객을 분석을 하고, 고객이 좋아하는 걸 찾아내서, 그죠? 거기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럴 때는 먼저 그 목표 고객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타겟 고객이 만들어져야겠죠. 제가 알고 있는 그 주점, 그죠? 지난번에 잠깐 소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와라와라라는 데가 있어요. 와라와라. 그 와라와라의 창업자는 그 당시에 이제 이분도 이제 그 사업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첫 매장을 이제 그 사당동의 이제 지하 매장에다가 오픈합니다. 26평에다가. 근데 이제 그걸 잘한 거예요. 보면은 목표 고객을 고객 중심형 컨셉으로 매장을 오픈한 겁니다. 자, 이분이 이제 선정했던 타겟은 바로 28세 직장 여성이에요. 여러분, 28세 직장 여성. 자, 28세 직장 여성은 과연 무엇을 좋아할까요? 어떤 스타일의 매장을 갈까요? 자, 이거를 잘 연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메뉴 전략, 가격 전략, 차별화 전략을 구사했어요. 그래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매장에 처음에 오픈했을 때 갈 때는 진짜 딱 하더라고요. 손님이 한 팀도 없어요. 입지도 안 좋았거든요. 근데 한 6개월이 지나서 가보니까 대기가 걸리고 막 몇십 팀이 줄을 서는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바로 고객 중심이에요. 고객. 그래서 내가 타겟으로 하는 고객이 누구인가를 선정을 하고 그 고객에 맞는 전략을 구사를 해서 창업을 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성공 사례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입지 중심입니다. 주로 이제 입지형 창업이라 할 수 있겠죠. 입지형 창업. 예를 들어서 우리 경희대 앞에, 그죠? 여러분 경희대 앞에 다양한 그 입지 점포 창업들이 많죠. 물론 이제 우리 경희대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백종원의 골목 식당에 그 소개가 돼서 몇몇 집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지금도 잘 되고 있나요? 여러분, 제가 학교를 안 가본 지 오래돼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입지에 맞는 컨셉으로 창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희대 대학생이 모여있는 대학과 상권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은 과연 무엇일까? 그죠? 스터디 카페도 많이 생겼죠. 그 다음에 그 미용실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외식 사업은 워낙 많고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경희대 앞에서 시작해서 전국 프랜차이즈로 성공한 회사들 혹시 아십니까? 그죠? 주시라고 들어보셨나요? 주시. 주시 1호점이 바로 경희대 학교 정문 오른쪽 쪽에 가면 주시 있죠. 네. 주시의 1호점이 바로 거기서 시작을 해서 전국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성장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디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디딤. 이제 우리 회계역 앞에 가면 뭐 마포갈매기, 설해 갈매기인가요? 하여튼 그런 데 있죠. 고깃집. 네. 거기도 이제 우리 경희대 회계역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뭐 굉장히 큰 외식 기업으로 성장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가에서 지금 우리 창업한 우리 대학생 있죠? 우리 학생 있습니다. 그 학생도 꿈을 갖고 잘 만들어 보세요. 우리 경희대 앞이 터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대학가 근처에 시작해서 이 전국 프랜차이즈로 성공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2개나 나왔어요, 2개나.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본인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선정할 때 어떤 형태로 선정을 하는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바로 능력 중심, 적성 중심, 성격 중심, 그 다음에 고객 중심, 그 다음에 입지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